질의하시겠습니다. 예, 전달래 부장님 이제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정영태 사장님도 저 두 분 중에 답변을 해야 되실 분이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 정영태 사장님은 이제 이미 업계에서 8천억 이상 팔린 펀드고, 그래 뭐 저 인기 상품이고, 그래서 그래서 뭐 그냥 팔았다. 그리고 심사 과정에 부실이 없다. 그렇게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셨어요. 맞죠? 네, 그렇습니다. 예. 자, 예, 부장님. 네. 아까 의원님들 질문에 그 옵티머스 고문이라는 분이 우리 정 사장님한테 통화를 해가지고 펀드 이렇게 해서 연결을 받아가지고 전화번호 받아가지고 와서 만나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자, 이런 일이 자주 있어요? 네, 뭐 이렇게 소개받아서 가는 일이 자주 있냐고. 저희가 운용사를 만나거나 할 때 거의 소개로 오는 편입니다. 아, 내부적인 소개로요? 네, 내부적인 예, 소개로. 알겠습니다. 자, 보세요. 내부적인 소개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소개하기도 합니다. 예, 예. 자,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자, 승인 절차를 보시면 이제 일반 승인하고 상품 승인 소위원회, 상품 승인위원회가 있고, 외부에서 이미 판매되고 있는 거는 일반 승인, 사모펀드도 처음 출시하는 거는 소위원회, 공모펀드 처음 출시하는 거는 상품 승인위원회로 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자, 옵티머스 상품을 네. 부장님 일반 승인하고 상품 심사 소위원회를 양쪽을 다 거쳤습니까? 네, 맞습니다. 자, 이렇게 거치는 게 일반적이에요? 일반적이진 않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김광수 회장님도 잘 좀 보셔야 될 게, 공모펀드, 사모펀드가 훨씬 더 위험한데 상품 승인위원회가 아니고 소위원회를 거쳐서 심사를 하고 있어요. 자, 이런 정 사장님, 이런 이제 절차를 쭉 보시면 이게 이제 부실인지 아닌지를 아시게 될 텐데, 자, 절차가 다 그렇게 이루어지고, 자, 부장님, 네, 상품 승인 소위원회 위원장이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가서 상품도 가서 접촉해서 좋은 상품인지 가져오고, 그걸 승인하는 위원장을 맡고 계시면 누가 견제합니까? 상품 소싱하는 펀드 부서는 따로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걸 따로 있었습니다. 아니, 자, 그럼 만나고 오면 네네. 어떻게 이루어져요? 펀드 만드는 것이. 만나고 왔어요. 네, 정확하게 설명을 하시라니까. 저희가 상품 제안서를 보고 제안서에 따라서 리스크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검토를 하고 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본인이 만났잖아요, 당사자들을. 네네. 그리고 와서 본인은 상품 승인 소위원회 위원장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걸 얘기를 하는 거야. 소위원회에서 제가 단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구조가 위원장이잖아요. 어쨌든지 간에. 만나는 사람은, 그러니까 이게 구조적으로 사장님도 잘 보셔야 될 게, 누굴 가서 만나고 왔는데 그 사람도 또 위원장이야. 그럼 몇 사람이 다 논의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입김이 제일 셀 수밖에 없죠. 구조가. 구조적으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본인들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자, 다음 보세요. 회의록 한번 보시면, 자, 몇 가지 회의록에서 문제를 제기를 해요. 리스크가 있느냐, 감독하고 얘기를 했느냐, 그 다음에 뭐 보시면, 근데 더 황당한 거는 매출채권이 허위인지 당연히 확인해야 되는데, 그저 보시면 조달청이나 뭐 공인인증서로 들어가서 나라장터에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다. 나라장터에 있는 회사들은 다 크레딧이 다 믿을만하다. 아, 저걸 가지고 어떻게 그 매출채권이 확실하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실 수가 있었냐고. 매출 채권의 리스크는 이 발주처인 광급공사 크레딧을 보고 저희가 판단했고요. 그럼 본인은 나라장터에 들어가서 확인해 본 적 있어요? 저희가 도급공사 계약서 샘플을 받았었습니다. 그 샘플을 나라장터에서 확인했습니다. 그 샘플 몇 개를 받아서 했어요? 3개 받았습니다. 그 샘플 3개 하면 3개 갖고 그 3개만 투자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절차 과정에서 부실했고 충분치 않다는 거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광수 회장님도 그렇고 사장님도 그렇고 이걸 확실하게 좀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지. 자, 지금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다음에 그래서 이제 소위원회에서 보니까 지금 뭐가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는지 법률 검토를 받으라고 해요. 자, 그럼 법률 검토 받으라고 했는데 이거 누가 결정을 해서 법률 검토를 받았습니까? 법무법인 한송에서 받았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걸 누가 결정했냐고. 그 H법무법이라는 데를 가서 법무법인 하라고 누가 결정을 한 거예요? 그 H법인을 선정한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운용사에서 했습니다. 예? 운용사에서 선정했습니다. 아니, 보세요. 거기 주주인 사람이 법무법인하고 관여한 사람한테 가서
NH투자증권도 자문 변호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글로 안 가고 글로 갔냐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딜 소싱하는 주체가 법무법인 검토서를 받아오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아니 부장님, 네. 지금 문제가 NH투자증권도 의원님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 문제가 있다는 걸 문제가 그거는 있어요 없어요? 사장님? 그거는 저희 어떻게 됐냐면은 케이스 2의 이야기인데 케이스 2는 저희들이 광급공사 매출 채권을 확보하면서 3호 사채까지 이중 담보를 주는 사장님, 문제가 있었습니다. 경위가 네. 상식적으로 그 옵티머스하고 관련되는 법무법인이 아니고 NH투자증권 자체 관계 있는 법무법인의 법률 검토를 받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 없어요? 그거는 아니 그러니까 문제 있어요 없어요? 고구조에서는 저희들이 문제성을 제 사후에 보고받았습니다만 자, 그게 없는 걸로 이해하고 근데 있습니다. 사장님은 여태까지 계속 문제가 없다고 하잖아요. 자, 제안서 좀 보세요. 제안서. 이게 이제 타사 제안서하고 옵티머스 제안서예요. 내용을 한번 보시면 다음 장 보시면 타사 제안서하고 옵티머스 제안서가 저렇게 내용이 다르다고. 근데 부장님, 저렇게 내용이 다른 거를 부장님은 소위원회 위원장이니까 계속 검토를 했을 거 아니에요. 저걸 보고 이상하다고 생각을 안 했어요? 자, 다음 또 보세요. 투자 표준 투자 권유 준칙인데 투자자들한테 사인 받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설명해주고 나중에 네. 그 절차 거쳤어요? 네, 영업점에서 판매 당시에 거쳤습니다. 아니 확인해 보세요. 확실하게 하셔야 돼, 부장님. 네, 그걸 이게 본인은 증인으로서 나와 계신 거기 때문에 네. 확실하게 하셔야 된다고. 네. 권유 사인은 상품기획부에서 받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본인이 대답하기는 어려울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장님이 그러니까 모른다고 네, 하시는 게 알겠습니다. 맞지. 죄송합니다. 근데 서명을 받으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서명이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 김광수 회장님도 확인해 줄 필요가 있고. 자, 김 회장님 그리고 정 사장님, 사장님께 다시 여쭤볼게요. 내용이 부실하지 않아요? 그 건에 대한 제가 아니 지금 제가 여기 몇 가지 건을 쭉 설명을 드렸는데 이 심사가 부실하지가 않냐고. 완벽하셨다면 사고는 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기존에 저희들이 2년간 8천억이라는 상품들이 시장에 유통됐던 좋습니다. 상품들입니다. 사장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내부적으로 의사결정 과정에 이제 부실하거나 아니면 부족해가지고 이 펀드를 불완전하게 판매한 건데 지금 이게 보면 자꾸 다른 방향으로 자꾸 번지잖아요. 자, 김강수 회장님, 예. 전반적으로 이거 보시고 예. 전체적으로 책임지고 감독해야 될 어떻게 보면 책임이 있으신 것 같은데 예.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제도 개선을 좀 어떻게 하실 건지 예. 그리고 이 담당자들은 지금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면 할 일을 다 했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거든요. 예. 예. 근데 이것으로 인해서 피해 본 분이 실질적으로 있잖아요.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완전하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절차가. 예. 예. 그래서 저희도 감독원과 검찰의 검사가 지금 끝나는 대로 감독원에서도 저희한테 이제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지적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희도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그것과 같이 해서 감독원의 검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저희가 전반적으로 제도 개편의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성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속초시 인제군 고성군 영양군을 지역으로 두신 우리 이양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잠깐만 띄워보세요. 자, 투자증권 사장님. 네. 자, 이제 이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옵티머스 투자 관련해서 저게 농어촌공사에 이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 제가 보낸 제안서인데요. 이 왼쪽 것이 자, 아니 앞에 거 잠깐만요. 자, 이 왼쪽 거하고 당일날 농어촌공사에서 투자 결정을 할 때 이루어진 투자 제안서예요. 제가 저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저런 식으로 NH 투자증권에서 투자자를 모집할 때 보냈던 저 자료가 저렇게 부실하다고 저 내용도 전혀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사장님은?
예, 저희들 지금 사모 아니 그러니까 네. 모르시잖아요. 저렇게 엉터리로 자료 보내가지고 했다는 거를. 저희가 제안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새로 제작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사모펀드를 지금 펀드사가 저렇게 중국만 쓸 수 있습니다. 저런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농어촌공사를 비롯해서 다른 기관에서 투자가 이루어졌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피해가 이루어졌다고. 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무리 지금 LH 투자증권에서 변명을 하셔도 부실한 관리로 인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심지어는 국감에서도 정상적인 국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이게 어떤 사기꾼 집단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가지고 공모 의도가 됐든 안 됐든 간에 NH 투자증권에서 상당한 기여가 돼서 결과물이 이렇게 나온 거라고요. 그러니까 김광수 회장님을 비롯해서 사장님도 그리고 직원들도 명확히 아셔야 되는 게 이거 누가 봐도 잘못된 거지 않습니까? 그 변명으로 일관하실 게 아니라 필요한 져야 될 책임이 있다면 분명하게 지고 명확하게 밝힐 것이 있다면 명확하게 밝혀 주셔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그 말씀을 그러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겁니다. 네. 자, 그럼 정책 질의로 잠깐 가겠습니다. 이성희 회장님. 네. 아까 존경하는 홍문표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요. 농협의 여성 임원수가 워낙 없어요. 아시죠? 네. 그 제도 개선 좀 하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에 농협 지주에서 장철은 예. 대표이사님. 예. 안심계란 아시죠? 예. 안심계란 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자, 안심계란이 365일 특가 행사한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예, 아니요. 예,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예. 365일 특가 행사를 이루어지는데요. 네, 그 축산경제 대표입니다. 의원님 죄송합니다. 예. 축산 어느 대표님께서 분이 답변? 말씀해 보세요. 지금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분이 농협 유통에서 그 특가 행사를 하고 있다 그런 그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판매 단계에서 특가 행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하시는. 예. 자료가 지금 안 띄어지는데 왜 자료가 안 되지? 제가 이 자료는 다음에 제가 조금 이따 다시 질문 드리고요. 우선 그러면 이성희 회장님께 다시 여쭤볼게요. 네. 농협은행의 가계대출 중도 상환 수수료 있죠? 은행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은행장에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중도 어느 분이 답변하셔야 돼요? 예, 제가 은행장입니다. 예. 중도 수수료가 있는데요. 예. 중도 수수료율이 0.7%에서 1.4% 정도 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근데 수협의 중도 수수료는 0%에서 1.5%예요. 예. 이게 왜 그런지 혹시 아세요? 중도 수수료는 그 은행마다 정책에 좀 따라 다른데요. 저희가 적용하는 수수료가 전체 18개 은행 중에서 4번째로 낮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농업인 실익을 위해 가지고 농업인에 한해서는 모든 여신 수수료를 감면하도록 규정에 반영을 시켜놨고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리는 거는 수협은 어업인을 상대로 해서 지난 20년에 중도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조항을 넣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0%가 되는데 농협은 농업인에 대한 중도 수수료 면제 규정이 없다고. 그거 알고 계세요? 아니 지금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는데요. 예. 저희 여신투자금융업 업무 방법서에 보면 그 농업인에 대한 모든 여신 수수료를 감면한다는 조항이 분명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근데 반영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면제 조항이 없어서 0.7%에서 1.4% 정도 중도 수수료를 내고 있고 똑같은 조건의 어업인들은 20년에 규정이 개정이 돼서 중도 수수료를 면제를 받고 있다는 말씀을 거거든요. 혹시 그게 아마 저희 그 조합 상호금융 업무 방법하고 조금 그게 혼선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확인을 다시 한번 해서 위원님께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자료를 드릴 테니까요. 예. 한번 보시고 요 국감 끝나기 전까지 좀 더 답변을 다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자료가 안 떼어지죠. 그러니까 제가 요 농업 유통의 안심 계란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3차 질의 때 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고요. 맹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아까 마저 질의 못한 거에 대해 확인 좀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손병환 농협은행장님,
농업인에 대한 중도 상환 수수료 면제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재식 그 상호금융 대표이사님, 네. 그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중도 상환 수수료? 현재 그 면제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가지고 의원실로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장철환 대표이사님, 예, 예. 농협 유통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예. 안심 계란이라고 계란에 이제 중간 유통 마진을 줄여서 소비자도 좋고 생산자도 좋고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11년 9월부터 이제 농협 유통을 통해 하나로마트에 납품하고 있는데요. 예, 예. 한번 자료를 보시면 이게 조금 받아들이기가 힘든 게 주간 판매품 납품 의향서를 보면요. 맨 마지막에 5,900원짜리가 5,070원에 이제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3,900원의 납품을 이제 단가를 주고요. 중간 유통자회사에서 800원의 이윤을 남겨서 농협 유통에 납품을 하고 판매가가 5,450원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계 농가는 실질적으로 하나 자기들이 납품한 거에 비해서 파는 게 이제 1,170원이 손해를 나고 농업 유통의 마진이 한 28% 나는 거예요. 예. 그러면 360원 이렇게 행사 가격을 한다는 게 정상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 보시면 또 하나는 그러면 이제 그 행사를 하려면 이제 그 농가에서 직접 요청을 했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료를 요청을 하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행사한 날이 6월 1일부터 6월 30일인데 농가에서 요청한 건 8월 24일이에요. 이것도 어떻게 좀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죠? 예, 이렇게 소급해서 하면 안 됩니다. 예, 그렇죠. 예. 그리고 아까는 28%, 그다음에 이제 소비자 실제 가격을 보면 단일 가격으로 납품을 받아서 하는데 양재점의 소매가는 6,200원, 창동의 소매가는 5,700원이에요. 그러면 이건 결국에는 소비자들도 어느 쪽에 가면 더 비싸게 사고, 그래서 제도 취지에 상당 부분 왜곡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산자한테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되고 소비자한테도 도움이 안 되고, 그래서 안심 계란을 계약한 많은 농가들이 이탈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예, 예. 이거 좀 알고 계세요? 제가 지금 자세한 내용은 여기 처음 들었는데요. 좀 더 내용을 살펴보고 필요한 시정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도 개선 한번 살펴보시고요. 예, 예.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종감전까지 한번 저희 의원실로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원 속초시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출신 이양수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